안녕하세요, 찐쌤입니다. 오늘은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면접을 보기 전에 제출하는 서류,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잘 쓴 자기소개서 열부럽지 않다라는 말처럼 자기소개만 정말 잘 써도 면접관들에게 술술 잘 읽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에는요,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두 번째는 장단점, 세 번째는 지원 동기, 그리고 네 번째 입사 후 포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곧 무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훨씬 더 빛나는 면접 답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거짓말이 들통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면접 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또는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꼭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자입니다. 되게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어떤 분들은 글을 좀 잘 쓰고 싶어서 작가에게 대필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또 굉장히 추상적으로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대필을 한다라고 해서 다 잘 쓴 자기소개는 아닙니다. 항상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기소개에서는 항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경험했던 팩트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이제 나의 느낀 점과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답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인재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은 되게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죠. 절대 안 됩니다. 자기소개인 만큼 내 소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는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이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성장 과정이라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이렇게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성장 과정이라고 제목은 타이틀 나와 있지만 내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이라든지 삶의 가치관을 확립했던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런 경험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장단점입니다. 사실 장단점은 가장 쉬운 질문이면서도 제일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도를 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똑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장점은 장점이어야 하고 단점은 단점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의 완벽한 성격이 저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장점은 네,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나의 경험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너는 참 긍정적이다, 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키워드를 잡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이제 단점은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을 하셔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이제 그러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고칠 수 있는 그 단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또 좋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때 본인만의 강점과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을 때의 나의 장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을 때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단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원 동기인데요. 이 지원 동기, 물어보겠어? 라고 하겠지만 지원 동기 정말 중요하죠. 우리 회사에 월급을 주고 이제 받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든지 사명감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에는 꼭 두 가지가 들어가셔야 해요. 첫 번째는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 라는 우리 조직인가? 라는 그 이유가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하필 그 직렬이냐? 라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국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필 공무원이냐? 그리고 왜 하필 우정직이냐, 왜 하필 세무직이냐라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내가 왜 그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현직자들의 인터뷰를 찾아보셔서 이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신문이라든지 뉴스 기사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항상 마지막은 그리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셔야 해요.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똑같이 일반적으로 끝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입사 후 포부인데요. 이제 입사 후 포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인의 형용사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남녀노소 누구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재상을 먼저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준비되고 계획적인 인재다라는 것을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일 많이 써봐야 돼요. 정말 많이 써보고 많이 수정을 해봐야 좋은 글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해밍웨이가 했던 말 중에서도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꾸자꾸 써보고 수정을 통해서 좋은 글쓰기,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이 네 가지는요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조금 더 면접에 있어서 진정성으로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가치로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